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5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대한 재료는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발표들, 그중에서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결정적이었죠.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났고 이런 반등으로 이어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리플도 이번 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해 준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이 하락 채널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추세를 형성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길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실한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 아닌 이런 박스권 형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선 최근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 줘야지 박스권 상단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은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길 돌파해 줘야지 우리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를 멈추는 와중에 리플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00 갈 수 있다. 시세가 4배 이상 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어게인 2017 리플이 $600까지 갈 수 있는 랠리 시나리오에 주목한다 기사가 나와 있죠. 일단 $600라는 수치 자체는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수치지만 일단 밑에 그 내용, 그 근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빌부라는 애널리스트는 2017년 랠리 당시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비교해서 지금 이때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3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던 이 기사와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석가 유카피는 리플이 7년 축적 추세를 곧 끝마치고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련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죠. 이전에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리플은 매집 구간을 가져가면서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집이 끝나면서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런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때부터 더 긴 기간 동안 비슷한 삼각 패턴을 축적해 가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자, 여길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4월 20일 날짜로 비트코인에 반감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됐는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바로 이전 반감기가 아닌 그 전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도와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죠. 이때도 반감기가 적용되고 바로 상승장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받고 횡보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확실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조정과 횡보하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한 대세 상승장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 시기가 올해는 또 미국의 대선과도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미 이번에 또 한 번 후보로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관련 공약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또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최근에 이 시중은행들도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도 통과를 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발언한 바 있지만 일단 국회에서도 이미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대세 상승장에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리플도 그런 흐름에 동참한다면 이 긴 시간 축적하고 그동안 시세가 억눌려 있었던 만큼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리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소송 이슈도 이제 관련 스케줄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서 7월에서 9월 정도에는 그 판결문이 벌금에 대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결문이 나온다면 작년에 약식 재판회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엄청난 급등 보여줄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 이슈들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도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리고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이 상승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있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미국 내에서 다시 송금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후 일주일 만에 스탠다드 커스티디언 트러스트라는 미국 내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은 2020년도 12월 달에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처음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악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리플이 본사를 유럽이나 두바이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플이 왜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믿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재개하려는 건지,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최근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리스를 비롯한 국내 매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보로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플이 이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시 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상장이 이미 됐었지만, 자, 선물 시장에는 처음으로 새롭게 상장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가 있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설립자이자 CEO 베리 실버트는 제2의 워린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DCG에서 바로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요. 또 이 DCG는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기업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EDXM, EDX 마켓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아닌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작년 6월 달에 6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거래소인데, 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던 코인들은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만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개의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자, 이 중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루머가 바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리플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이 루머가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 이 리플을 선물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얼마 전인 2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선물 시장 쪽을 살펴보면, 자, 이 영구 선물 시장 쪽에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 소개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면 단 4개의 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 추가된 바로 리플의 XRP죠. 자, 위에 3개의 코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코인들이죠. 바로 이 EDX 마켓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 남아있는 3개의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지금 이런 연관성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